여러분, 페루 리마 국제공항에서 출발한 여객기가 일본으로 향하던 중 긴급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학생 여러분, 침착하세요. 우리는 지금 한국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일본 수학여행을 떠난 페루 명문 고등학교 학생 45명을 태운 비행기가 후지산 화산 활동 징후로 나리타 공항이 긴급 폐쇄되면서 인천공항으로 비상 회항했습니다. 한국? 우리 일본 비자만 있는데요? 일본어 한마디 못하는 스페인어권 학생들, 준비도 안 된 긴급 착륙, 미성년자 45명의 법적 책임 문제까지. 그런데 48시간 뒤 페루로 돌아간 인솔교사 카를로스 메디나는 자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25년 교사 생활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경험이었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도대체 인천공항에서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 베테랑 교사는 이런 말을 했을까요? 페루 학생들이 목격한 48시간의 기록, 지금부터 그 사연을 들어보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한국의 더 많은 이야기를 소개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카를로스 메디나입니다. 페루 리마에서 25년째 역사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저는 우리 학교 3학년 학생 45명과 함께 일본 수학여행을 떠났습니다. 히로시마 평화공원과 교토의 역사 유적지를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리마 공항을 출발한 비행기는 멕시코시티를 경유해 태평양을 건넜습니다. 총 비행시간 20시간이 넘는 긴 여정이었습니다. 학생들은 처음 가보는 아시아에 들떠 있었습니다. 일본 영공에 진입한 건 현지 시각 오후 3시쯤이었습니다. 기내 분위기는 좋았습니다. 학생들은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 사이 섬들을 신기하게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기장의 방송이 나왔습니다. 평소와 다른 긴장된 목소리였습니다. 일본 기상청으로부터 긴급 통보를 받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후지산 인근에서 화산 활동 징후가 감지되어 나리타 공항이 예방 차원에서 폐쇄되었다고 했습니다. 기내가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학생들은 서로 얼굴만 쳐다봤습니다. 저도 당황스러웠습니다. 25년 교직 생활에서 이런 상황은 처음이었습니다. 기장이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대한민국 인천공항으로 항로를 변경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한국, 솔직히 저는 한국에 대해 아는 게 거의 없었습니다. 페루에서 한국은 삼성 휴대폰을 만드는 나라 정도로만 알려져 있었습니다. 최근 젊은이들 사이에서 드라마가 인기라는 것도 들었지만 그게 전부였습니다. 제 옆자리 학생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한국 입국이 가능하냐고요? 저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일본 비자만 받았으니까요. 45명의 미성년자를 책임진 입장에서 법적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나 싶었습니다. 승무원이 기내를 돌며 승객들을 진정시켰습니다. 한국 당국과 협의 중이니 걱정하지 말라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의 불안한 표정은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비행기가 고도를 낮추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한반도 해안선이 보였습니다. 높은 빌딩들이 즐비한 도시가 펼쳐졌습니다. 생각보다 현대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잠시 뒤 바퀴가 활주로에 닿았습니다. 학생들 사이에서 안도의 한숨이 흘러나왔습니다. 일단 안전하게 착륙했다는 안심감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제부터였습니다. 비행기는 게이트로 이동했지만 하기 안내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기내 방송으로 한국 당국과 협의 중이니 잠시 기다려달라는 말만 반복됐습니다. 30분이 넘게 기다렸습니다. 학생들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20시간 넘게 비행한 상태였으니까요. 저도 초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하기 안내가 나왔습니다. 게이트 브리지를 통과해 입국장으로 향했습니다. 복도는 깨끗했고 안내 표지판도 명확했습니다. 한글, 영어, 중국어, 일본어가 함께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입국장에 들어서자 공항 직원 2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 명은 태블릿을 들고 있었고 다른 한 명은 서류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명이 영어로 물었습니다. 인솔 교사가 누구냐고요? 제가 손을 들었습니다. 직원이 다가와 명함을 건넸습니다. 인천공항 여객 서비스팀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가 학생 명단을 확인할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명단을 꺼냈습니다. 직원은 태블릿으로 명단을 촬영했습니다. 그리고 무전기로 누군가와 통화했습니다. 한국어였기 때문에 무슨 내용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10분쯤 지났을까요? 다른 직원이 왔습니다. 놀랍게도 간단한 스페인어를 할 줄 알았습니다. 유창하진 않았지만 기본적인 의사소통은 가능했습니다. 그 직원이 설명했습니다. 긴급 입국 허가가 나왔다고요. 72시간 체류가 가능하며 비자 수수료는 면제된다고 했습니다.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페루 대사관에도 통보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우리는 별도로 마련된 심사대로 안내받았습니다. 일반 승객들과는 다른 곳이었습니다. 임시 심사대 5개가 설치되어 있었고 각 심사대마다 심사관과 영어 통역 요원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심사 과정은 빨랐습니다. 여권 스캔, 지문 인식, 사진 촬영이 전부였습니다. 한 학생당 1분도 안 걸렸습니다. 45명 전원이 입국 심사를 마치는데 30분이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수함을 찾는 곳으로 이동했습니다. 이미 우리 짐들이 따로 모여 있었습니다. 직원이 번호표를 확인하며 학생들에게 짐을 나눠줬습니다. 이것도 15분이면 끝났습니다. 출구로 향하는 길에 대형 전광판이 보였습니다. 여러 언어로 안내 문구가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순서로 바뀌었습니다. 긴급 입국 승객 안내라는 제목 아래 숙소 배정 및 교통편 안내, 페루 대사관 연락처가 적혀 있었습니다. 출구를 나서자 항공사 직원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우리를 공항 근처 호텔 3곳에 나눠 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셔틀버스가 준비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비용은 항공사가 부담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버스 정류장으로 갔습니다. 대형 버스 한 대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버스는 깨끗했고 좌석도 편안해 보였습니다. 무엇보다 무료 와이파이가 제공됐습니다. 학생들은 즉시 접속해 부모님께 안전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호텔까지는 15분 정도 걸렸습니다. 창밖으로 인천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높은 빌딩들, 정돈된 도로, 질서정연한 교통 흐름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발전된 도시였습니다. 호텔에 도착한 시간은 저녁 7시 조금 넘었을 때였습니다. 프런트에서 체크인 절차를 밟았습니다. 이미 항공사가 예약을 완료해둔 상태였습니다. 직원은 영어로 안내했고 객실 키를 나눠줬습니다. 방 배정을 마치고 로비에 학생들을 모았습니다. 내일 일정을 설명하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호텔 매니저가 다가왔습니다. 1층 식당에서 저녁 식사가 준비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비용은 항공사 부담이라고 했습니다. 식당으로 내려갔습니다. 뷔페 형식이었습니다. 한식, 양식, 중식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처음 보는 한식 코너를 신기하게 바라봤습니다. 김치, 불고기, 비빔밥 같은 음식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막막했던 상황이 이렇게 빠르게 정리되다니. 한국이라는 나라가 예상보다 훨씬 체계적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물론 아직 이틀을 더 있어야 했지만 첫날의 인상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6시 시차 때문에 일찍 깼습니다. 페루와 한국은 14시간이나 차이가 났거든요. 창밖으로 해가 막 떠오르고 있었는데 인천의 아침 풍경이 생각보다 평화로워 보였어요. 7시쯤 학생들을 깨웠습니다. 아침 식사를 하러 식당으로 내려가니 간단하지만 깔끔한 조식이 준비되어 있더군요. 밥과 국, 계란말이, 김 같은 한식 메뉴였는데 학생 몇몇은 김을 보고 검은 종이 같다며 신기해했어요. 식사 중에 항공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나리타 공항은 여전히 폐쇄 상태고 재개 시점은 내일 오후쯤이라는 거예요. 결국 하루를 더 대기해야 하는 상황이었죠. 학생들에게 설명하자 실망하는 기색이역력했어요. 일본 일정이 하루 줄어드는 셈이었으니까요. 그래도 어쩔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대신 오늘 하루는 인천에서 자유시간을 갖기로 했어요. 호텔 프런트 직원에게 물어보니 차이나타운이 걸어서 20분 거리라고 하더군요. 월미도라는 곳도 괜찮다면서 지도까지 펼쳐 보여줬습니다. 오전 10시쯤 호텔을 나섰어요. 날씨는 정말 화창했습니다.
4월 한국 기온이 페루리마와 비슷해서 걷기 딱 좋았거든요. 차이나타운까지 가는 길이 제법 흥미로웠는데 도로도 깨끗하고 인도도 잘 정비되어 있더라고요. 신호등이 많았지만 차들은 질서정연하게 멈춰 섰고 보행자를 먼저 배려하는 문화가 눈에 띄었습니다. 차이나타운 입구에는 큰 페루 문이 서 있었어요. 붉은색과 금색으로 화려하게 장식된 문이었는데 학생들은 사진 찍느라 정신이 없었죠. 거리 양쪽으로 중국 음식점들이 즐비했고 짜장면이나 짬뽕 같은 메뉴판이 보였습니다. 한 학생이 물었어요. 짜장면이 뭐냐고요? 저도 정확히는 몰랐지만 중국식 국수 요리라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한 식당에 들어가 봤는데 메뉴판에 사진이 있어서 주문하기 편하더군요. 짜장면이 나왔을 때 학생들 표정이 재미있었어요. 검은 소스에 비벼진 면을 처음 보는 거였거든요. 맛을 본 학생들은 달콤하면서도 짭짤하다고 했습니다. 페루 음식과는 완전히 다른 맛이었죠. 식사를 마치고 거리를 걸으며 작은 기념품 가게들을 구경했어요. 열쇠고리나 인형, 엽서 같은 걸 팔았는데 가격도 저렴했습니다. 학생들은 용돈으로 작은 기념품들을 샀죠. 한 가게 주인이 갑자기 스페인어로 인사를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알고 보니 그 주인은 남미에서 일한 적이 있다고 하더군요. 페루에도 가봤다면서요. 이국 땅에서 모국어를 하는 사람을 만나니 반가웠습니다. 오후에는 택시를 타고 월미도로 갔어요. 기사는 영어를 못했지만 월미도라고만 하니까 바로 알아듣더군요. 15분쯤 달렸을까요? 바다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월미도는 작은 섬이었는데 다리로 연결되어 있었어요. 놀이공원과 산책로가 있었고 학생들은 바다를 보자마자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페루에도 바다가 있지만 태평양 이쪽은 처음이었거든요. 산책로를 걸으며 바다 냄새를 맡았습니다. 갈매기들이 날아다녔는데 학생들이 과자를 던져주자 재빠르게 낚아채더군요. 아이들은 그 모습이 신기한지 계속 웃었어요. 한 학생이 말했습니다. 생각보다 한국이 괜찮다고요. 일본만큼 유명하진 않지만 충분히 볼 게 많다면서요. 다른 학생들도 고개를 끄덕였죠. 처음엔 실망했지만 이제는 여기 있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반응이었어요. 저녁 때 호텔로 돌아왔는데 피곤했지만 기분은 좋았습니다. 예상치 못한 하루였지만 나름 의미 있는 시간이었거든요. 학생들도 만족스러워 보였고요. 로비에서 항공사 직원을 만났어요. 내일 일정 확인차 왔다고 하더군요. 일본 공항이 내일 오후 2시부터 재개되고 우리는 오후 4시 비행기를 탄다고 했습니다. 드디어 일본으로 갈 수 있다는 소식이었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아쉬운 마음도 들었어요. 짧았지만 한국에서의 시간이 나쁘지 않았거든요.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다음에 한국으로 수학여행 올 수 없냐고요. 저는 웃으며 기회가 되면 그럴 수도 있겠다고 대답했죠.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를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저 작은 아시아 국가라고만 생각했었는데 실제로 와보니 깨끗하고 안전하고 체계적인 나라더군요. 무엇보다 사람들이 친절했어요. 위기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대응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은 분주했어요. 오후 비행기를 타야 했기 때문에 짐 정리를 서둘러야 했거든요. 학생들을 깨워 체크아웃 준비를 시켰는데 모두들 일본에 간다는 생각에 들떠 있었죠. 그런데 아침 9시쯤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마르코라는 학생이 얼굴이 창백한 채로 제게 왔거든요. 17살 학생이었는데 떨리는 목소리로 인슐린 주사가 떨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마르코는 일형 당뇨병 환자였거든요. 매일 인슐린 주사를 맞아야 하는 아이였어요. 출발 전에 일주일치를 챙겼다고 했는데 비상 착륙으로 일정이 하루 늘어나면서 부족하게 된 겁니다. 마르코 어머니가 출발 전에 당부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아들이 주사를 걸으면 위험하다고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면 의식을 잃을 수도 있다고 했거든요. 저는 그때 꼭 챙기겠다고 약속했었는데 말이죠. 지금 한국에서 인슐린을 구한다는 게 가능할까 싶었습니다. 처방전도 없고 한국어도 못하는 상황이었거든요. 게다가 마르코가 쓰는 인슐린은 특정 브랜드였어요. 아무 인슐린이나 쓸 수 있는 게 아니었죠. 즉시 호텔 프런트로 내려가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당뇨병 학생이 인슐린이 필요하다고 급한 상황이라고 강조했죠. 직원은 당황한 기색 없이 고개를 끄덕이더니 잠시만 기다리라고 했어요. 전화를 몇 통 하더군요. 한국어로 빠르게 통화하는 모습이었는데 무슨 말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진지한 표정이었어요. 5분쯤 지났을까요? 전화를 끊고는 공항 의료센터와 연결했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당장 가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했죠. 마르코와 함께 택시를 탔어요. 공항까지는 15분 거리였는데 마르코는 불안한 표정이었고 저도 마음이 조급했습니다. 만약 인슐린을 구하지 못하면 어떡하나 싶었거든요. 공항 의료센터를 찾았는데 생각보다 컸어요. 대기실에는 몇 명이 앉아 있었고 접수대에 가서 상황을 설명하자 영어로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이미 호텔에서 연락을 받았다고 담당 의사가 대기 중이라고 하더군요. 5분도 안 돼서 4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 의사가 나왔어요. 영어로 마르코에게 어떤 인슐린을 쓰냐고 물었고 마르코는 가방에서 빈 주사기를 꺼내 보여줬습니다. 의사는 주사기를 자세히 살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 인슐린과 동일한 성분의 제품이 한국에도 있다고 하더군요. 지금 바로 처방할 수 있다고요.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외국인이 한국에서 의료 서비스를 받으면 비용이 만만치 않다는 점이었죠. 조심스럽게 비용을 물어봤어요. 의사는 잠시 계산기를 두드리더니 진료비와 약값을 합쳐서 약 15만 원 정도라고 했습니다. 페루 돈으로 치면 150달러쯤 되는 금액이었는데 적은 돈은 아니었지만 마르코 건강을 생각하면 어쩔 수 없었죠. 그런데 의사가 덧붙이는 말이 놀라웠어요. 긴급 의료 지원 프로그램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하더군요. 외국인 응급 환자의 경우 비용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면서 실제로 제가 내야 할 금액은 5만 원 정도라고 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외국인 응급 환자를 위해 이런 제도를 운영한다는 게 신기했어요. 페루에도 비슷한 제도가 있긴 하지만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즉시 적용되더군요. 의사는 마르코를 진찰실로 데려가 혈당을 측정하고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아직 혈당이 위험 수준은 아니었지만 오늘 안에 주사를 맞아야 한다고 했어요. 30분쯤 지나서 의사가 처방전을 들고 나왔습니다. 공항 내 약국에서 이 처방전으로 인슐린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알려줬어요. 만약 일본에서도 인슐린이 필요하면 이 처방전 사본을 가져가라면서 영어와 일본어로 번역된 처방전을 출력해줬습니다. 감사 인사를 하자 의사는 미소를 지으며 당연한 일이라고 했어요. 환자가 한국인이든 외국인이든 상관없다고 의사의 의무라고 덧붙이더군요. 약국으로 가서 처방전을 제시하자 약사가 즉시 인슐린을 준비했습니다. 설명도 친절하게 해줬어요. 하루에 몇 번, 언제 맞아야 하는지 영어로 천천히 알려줬고 마르코도 알아들을 수 있게 배려하더군요. 약을 받고 계산을 했는데 정말로 5만 원이었어요. 신용카드로 결제하면서 영수증을 받았는데 긴급 의료 지원이라고 명시되어 있더군요. 약국을 나서면서 마르코가 말했습니다. 한국 의료 시스템이 정말 좋은 것 같다고요. 저도 동감이었어요. 외국인 학생의 응급 상황에 이렇게 빠르고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나라가 얼마나 될까 싶었거든요. 호텔로 돌아와 학생들을 모았습니다. 공항 출발 준비를 마쳐야 했거든요. 마르코는 이제 안심한 표정이었고 다른 학생들도 무사히 해결된 것에 안도했습니다. 점심을 먹고 호텔을 나섰어요. 공항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학생 하나가 말했습니다. 한국 정말 괜찮은 나라라고요. 다른 학생들도 고개를 끄덕였죠. 처음엔 불안했지만 이제는 한국에 대한 인상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반응이었어요. 공항에 도착한 시간은 오후 2시쯤이었습니다. 체크인 카운터로 가는 길에 마르코가 갑자기 멈춰 섰어요. 아까 의료센터 의사 선생님께 감사 인사를 하고 싶다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듣고 저도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30분 정도 여유가 있었으니까 의료센터에 들러도 괜찮겠다 싶었죠. 마르코와 함께 다시 의료센터로 갔어요. 의료센터 접수대에서 아까 그 의사 선생님을 찾는다고 했습니다. 접수 직원이 안으로 연락을 하더니 곧 의사가 나왔어요. 우리를 보자 반가워하더군요. 마르코가 서툰 영어로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덕분에 무사히 일본에 갈 수 있게 됐다고요.
의사는 마르코의 어깨를 두드리며 건강 조심하라고 말했어요. 일본에서도 주사 시간 꼭 지키라고 당부하더군요. 그때 의사가 한 가지를 더 물어봤습니다. 일본에서 묵을 호텔 주소를 아냐고요. 마르코가 예약 확인서를 보여주자 의사는 그걸 사진으로 찍더니 뭔가를 적기 시작했어요. 잠시 후 의사가 종이 한 장을 건넸습니다. 일본어로 쓰인 짧은 메모였는데 영어 번역도 함께 적혀 있었어요. 내용인즉슨 마르코의 병력과 현재 복용 중인 약, 그리고 긴급 상황 시 연락할 한국 의료센터 번호까지 적혀 있더군요. 이걸 호텔 프런트에 맡겨두라고 했습니다. 만약 일본에서 응급 상황이 생기면 호텔 직원이 이 메모를 보고 빠르게 대응할 수 있을 거라고요. 심지어 자기 개인 이메일 주소까지 적어줬어요.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하라면서요. 솔직히 그 순간 감동받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친절을 넘어선 거였거든요. 자기 나라를 떠나는 외국인 학생의 안전까지 신경 쓰는 모습이 대단해 보였어요. 체크인을 마치고 출국 심사를 받았습니다. 심사관이 여권을 훑어보더니 물었어요. 한국에서의 일정은 어땠냐고요? 짧은 질문이었지만 형식적인 느낌은 아니었어요. 진심으로 궁금해하는 것 같았죠. 좋았다고 대답했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좋았다고요. 심사관이 미소를 지으며 또 오라고 했어요. 다음에는 여행으로 오라면서요. 면세점을 지나가는데 학생 몇몇이 기념품을 사고 싶다고 했습니다. 한국에서 뭔가 사가고 싶다고 하더군요. 시간이 좀 있었으니까 둘러보게 했어요. 신기한 건 면세점 직원들도 친절했다는 겁니다. 한 학생이 어떤 과자를 고르다가 직원에게 물었거든요. 이게 맛있냐고요. 직원은 영어로 대답하면서 한국에서 인기 많은 과자라고 추천해줬어요. 심지어 시식용 하나를 열어서 맛을 보게 해줬죠. 게이트에서 대기하는 동안 학생들끼리 얘기를 나누더군요. 한국에서의 이틀이 어땠냐는 이야기였어요. 대부분은 긍정적인 반응이었습니다. 처음엔 실망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좋은 경험이었다고 말하더군요. 한 여학생이 말했습니다. 일본보다 한국이 더 인상 깊을 것 같다고요. 다른 학생들도 공감했어요. 유명한 관광지를 본 건 아니지만 사람들의 친절함이 기억에 남는다고 했죠. 탑승 시간이 되어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일본까지는 2시간 정도 걸렸어요.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창밖으로 인천 풍경이 보였습니다. 높은 빌딩들, 바다, 그리고 공항의 모습이 점점 작아졌죠. 마르코가 제 옆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국에서 받은 도움을 평생 잊지 못할 것 같다고요.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일본에 도착한 건 저녁 6시쯤이었습니다. 나리타 공항은 생각보다 혼잡했어요. 화산 경보로 폐쇄됐다가 재개된 첫날이라 밀린 승객들로 붐볐거든요. 입국 심사를 기다리는 줄이 엄청 길었습니다. 1시간은 기다린 것 같아요. 학생들은 지쳐 보였어요. 긴 여행에 지친 데다 줄까지 길어서 짜증이 나는 표정이었죠. 한 학생이 중얼거렸습니다. 한국 공항이 훨씬 빨랐다고요. 다른 학생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인천에서는 45명이 30분 만에 입국했는데 여기서는 1시간을 기다려도 끝이 안 보인다고요. 드디어 입국 심사를 마치고 숙소로 갔습니다. 도쿄 시내 호텔이었는데 체크인하고 방에 들어가니 밤 10시가 넘었더군요. 학생들은 지쳐서 바로 잠들었어요. 저는 침대에 누워 지난 이틀을 돌이켜봤습니다. 한국에서의 시간이 자꾸 떠올랐어요. 예상치 못한 상황이었지만 오히려 좋은 경험이 된 것 같았죠. 특히 마르코 일은 인상 깊었습니다. 외국인 학생의 응급 상황에 그렇게 빠르고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나라가 많지 않을 거예요. 의사의 마지막 배려까지 생각하면 정말 대단한 시스템이라고 느꼈죠. 일본에서의 일정은 계획대로 진행됐습니다. 히로시마 평화공원, 교토의 절들, 도쿄의 박물관들을 둘러봤어요. 학생들은 일본 문화에 흠뻑 빠져들었죠. 그런데 신기한 게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일본에 대해 얘기할 때마다 자꾸 한국과 비교하더군요. 여기는 사람이 너무 많다, 한국이 더 깔끔했다, 한국 사람들이 더 친절했다, 이런 식의 말들이었어요. 특히 마르코는 한국 경험을 자주 얘기했습니다. 일본 호텔 프런트에 한국 의사가 준 메모를 맡기면서도 설명을 길게 하더군요.
한국에서 얼마나 잘 대해줬는지, 의사가 얼마나 친절했는지요. 일본에서 4일을 보내고 페루로 돌아가는 날이 왔습니다. 나리타 공항에서 출국 수속을 밟는데 또 줄이 길었어요. 학생 하나가 말했습니다. 인천공항이 그리워진다고요. 다른 학생들이 웃으며 동의했죠. 귀국 비행기 안에서 저는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학교에 제출할 수학여행 결과 보고서였어요. 매번 쓰는 형식적인 문서였지만 이번엔 좀 달랐습니다. 한국에서의 이틀을 어떻게 쓸까 고민했어요. 그냥 비상 착륙으로 인한 일정 변경이라고만 쓸 수도 있었죠.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었거든요. 결국 한국에서의 경험을 자세히 적기로 했습니다. 긴급 입국 절차가 얼마나 신속했는지, 마르코의 응급 상황에 어떻게 대응했는지, 사람들이 얼마나 친절했는지요. 보고서를 쓰면서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를 너무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시아 하면 일본이나 중국만 떠올렸지 한국은 생각도 안 했거든요. 하지만 실제로 경험해보니 한국은 충분히 주목받을 만한 나라였어요. 깨끗하고 안전하고 체계적이었죠. 무엇보다 위기 상황에서의 대응 능력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리마에 도착한 건 이틀 후였습니다. 긴 비행이었지만 학생들은 즐거워 보였어요. 좋은 추억을 만들고 돌아온다는 게 보였거든요. 학부모들이 공항에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마르코 어머니도 왔더군요. 저를 보자마자 달려와서 물었어요. 아들은 괜찮았냐고, 주사는 잘 맞았냐고요. 저는 한국에서 있었던 일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인슐린이 떨어졌던 것, 공항 의료센터에 갔던 것, 의사가 얼마나 잘 대해줬는지요. 마르코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글썽이더군요. 낯선 나라에서 아들을 그렇게 잘 돌봐줬다며 감사해했습니다. 마르코 어머니가 물었어요. 그 의사 선생님께 제대로 감사 인사를 했냐고요. 저는 메모를 보여줬습니다. 의사가 준 그 종이 말이에요. 일본 호텔 주소와 긴급 연락처가 적힌 그 메모요. 어머니는 그 메모를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그러더니 말했어요. 이건 단순한 친절이 아니라고, 진짜 책임감이라고요.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학교로 돌아온 다음 주 교장 선생님께 보고서를 제출했어요. 선생님은 보고서를 읽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냐고, 왜 미리 보고하지 않았냐고 물었죠. 급한 상황이었고 잘 해결됐기 때문에 따로 보고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한국 시스템이 그렇게 잘 되어 있는 줄 몰랐다고요. 학교에 보고서를 제출한 뒤 교장 선생님이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한국에서의 일이 상당히 인상적이었다면서 특히 마르코의 응급 상황 대응에 대해 자세히 물어보더군요. 정말 그렇게 빨리 처리됐냐고 여러 번 확인했어요. 과장 없이 사실대로 말씀드렸습니다. 호텔에서 공항까지 15분, 의료센터에서 진료받고 약 받기까지 1시간도 안 걸렸다고요. 교장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한국 시스템이 그 정도로 잘 되어 있는 줄 몰랐다고 했습니다. 학생들에게 수학여행 소감문을 과제로 냈는데 결과가 흥미로웠어요. 대부분이 일본 이야기보다 한국 이야기를 더 길게 적었거든요. 히로시마나 교토보다 인천에서의 이틀이 더 기억에 남는다는 내용이 많았습니다. 한 여학생은 이렇게 썼더군요. 일본은 교과서에서 본 그대로였지만 한국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나라였다고요. 그래서 더 신선하고 특별했다고 했습니다. 예상 밖의 경험이 때로는 더 깊은 인상을 남기는 법이죠. 마르코의 소감문은 거의 5페이지나 됐어요. 대부분이 한국 의료진에 대한 감사의 내용이었습니다. 인슐린이 떨어졌을 때 얼마나 불안했는지, 의료센터에서 얼마나 친절하게 대해줬는지 상세하게 적었더군요. 가장 인상 깊었던 문장은 이거였습니다. 한국 의사 선생님은 저를 외국인 학생이 아니라 그냥 환자로 대해줬다고요. 차별 없이 똑같이 신경 써줬다는 거였어요. 17살 학생이 그걸 느낄 정도였다는 게 놀라웠습니다. 학부모 면담 기간에 마르코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일부러 시간을 내서 오셨더군요. 아들 이야기를 들었는데 한국에서 정말 잘 대해줬다면서 감사하다고 하셨어요. 요즘 마르코가 한국어를 배우고 있다는 얘기도 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처음엔 비상 착륙 소식을 듣고 얼마나 놀랐는지 모른다고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아들에게 좋은 경험이 됐다면서 특히 한국 의료진의 대응이 정말 고마웠다고 하셨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학생들 사이에서 한국에 대한 관심이 계속 이어진 거예요. 몇몇은 한국 드라마를 찾아보기 시작했고 한국 음악을 듣는 학생도 생겼습니다. 이틀의 경험이 이렇게 지속적인 영향을 줄 줄은 몰랐어요. 마르코는 특히 적극적이었습니다. 인터넷으로 한국어 기초 강좌를 듣기 시작했더군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같은 기본 인사말부터 배우고 있었어요. 언젠가 한국에 다시 가서 의사 선생님께 직접 한국어로 감사 인사를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다른 학교 교사들과 모임이 있을 때 제 경험이 화제가 됐어요. 한 역사 교사가 물었습니다. 한국이 정말 그렇게 체계적이었냐고요. 예상보다 훨씬 잘 되어 있었다고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그 교사는 자기 학교도 내년 아시아 수학여행을 계획 중인데 일본만 생각했다면서 한국도 고려해봐야겠다고 했어요. 저는 충분히 가볼 만한 곳이라고 추천했습니다. 학교에서도 내년 수학여행지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교감 선생님이 제게 의견을 물었어요. 한국을 다시 선택해도 괜찮겠냐고요. 물론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오히려 이번엔 제대로 일정을 짜서 가면 더 좋을 거라고 했죠. 학생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오래 갔던 학생들은 한국에 다시 가고 싶다고 했고 못 갔던 후배들은 선배들 이야기를 듣고 궁금해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점점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마르코는 한국의료센터 의사에게 이메일을 보냈다고 했습니다. 감사 인사와 함께 요즘 한국어를 배우고 있다는 근황을 전했대요. 며칠 후 답장이 왔는데 내용이 따뜻했다고 보여줬어요. 건강하게 지내고 있어서 기쁘다는 내용과 함께 한국어 공부를 열심히 해서 다음에 한국에 오면 한국어로 대화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마르코는 그 이메일을 프린트해서 책상 앞에 붙여뒀다고 했어요. 지금 돌이켜보면 그 비상 착륙이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었던 것 같습니다. 만약 정상적으로 일본만 갔다면 한국이라는 나라를 알 기회가 없었을 테니까요. 예상치 못한 상황이 오히려 더 큰 선물이 된 셈이죠. 학생들에게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계획에 없던 이틀이 가장 특별한 기억으로 남았으니까요. 여행에서는 때로 예상 밖의 경험이 가장 깊은 인상을 남기는 법입니다. 한국에 대한 제 생각도 완전히 바뀌었어요. 솔직히 처음엔 아시아 하면 일본이나 중국만 떠올렸습니다. 한국은 그 사이 어딘가에 있는 작은 나라 정도로만 알고 있었죠. 하지만 직접 경험해보니 전혀 달랐습니다. 깨끗하고 안전하고 체계적인 나라. 그러면서도 따뜻하고 인간적인 나라. 위기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대응하는 나라. 외국인이라고 차별하지 않는 나라. 그게 제가 본 한국이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시스템이었어요. 공항, 호텔, 병원이 마치 하나처럼 연결되어 움직이는 모습이 놀라웠습니다. 각자 따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유기적으로 협력하더군요. 페루에서 한국은 여전히 낯선 나라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국이 어디 있는지도 잘 모르죠. 하지만 적어도 우리 학생 45명에게는 특별한 나라가 됐어요. 위기의 순간에 도움을 준 나라, 차별 없이 대해준 나라, 체계적이면서도 인간적인 나라. 학생들은 한국을 그렇게 기억할 겁니다. 그리고 그 기억은 평생 남을 거예요. 마르코의 말처럼 한국은 정말로 은인 같은 나라였습니다. 과장이 아니에요. 실제로 위급한 순간에 생명을 구해줬으니까요. 25년 교직 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학생들을 가르쳤고 12번의 수학여행을 인솔했습니다. 하지만 이번만큼 특별한 경험은 없었어요. 단순한 관광이 아니라 진짜 배움이 있는 여행이었으니까요. 학생들은 한국에서 교과서로는 배울 수 없는 걸 배웠습니다. 위기 대응, 타인 배려, 시스템의 중요성까지요. 이런 게 진짜 교육 아닐까요? 내년 수학여행지가 어디로 정해질지는 아직 모릅니다. 하지만 한국이라는 선택지가 이제는 자연스럽게 논의된다는 게 의미 있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일이거든요.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페루 학생들 후지산 화산 경보로 인천공항 비상 착륙 후 48시간의 기적 스토리 어떠셨나요? 사연의 주인공에게 응원의 댓글을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감동정거장에서 사연 전해드렸습니다.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